안녕하세요. 이팔승 TV입니다. 금일은 과열된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 경제위기 경각심을 알려드리고자 관련 뉴스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가 이틀에 걸쳐 6%라는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9월 3일 마이너스 5% 하락, 9월 4일 마이너스 1.3% 하락하였습니다. 3월 저점 이후 기술주들의 엄청난 강세를 고려하면 놀랄만한 조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그동안 나스닥 상승세를 이끌어온 테슬라 애플의 하락세에 의해 나스닥이 당분간 추가 하락이 예상되어집니다. 현재 나스닥 증시에 대해 억만장자 마크 큐바는 연준의 유동성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가장 리스크가 높은 자산을 사들이라고 도발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수익이 나는 기업보다 손실이 발생하는 기업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연준이 자산 가격에 대해 인플레이션을 통한 부의 효과를 유발하려는 이 엄청난 노력이 결국 끔찍한 버블 붕괴로 끝을 맺게 되는 게 아닐까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신문에서 나왔던 글로벌 위험지표 버핏 지수 또한 100%를 넘었습니다. 버핏 지수는 GDP 대비 시총 비율로서 100%가 넘으면 거품 신호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2008년 버핏 지수가 100을 넘어선 이후 금융위기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버핏 지수 183%, 한국은 102%로 매우 위험한 수준에 다가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버핏 지수가 100이 넘었다고 하여 바로 거품이 터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만간 몇 개월 이내에 거품이 터질 확률이 높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재 미국 경기가 잠시 반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을 겨울에 코로나 2차 팬데믹이 발생된다면 미국 경제가 40년 만에 더블 딥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완벽한 백신이 수개월 만에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식 비중이 높으시면 익절하시고 현금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112년 회사들도 휘청휘청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할인 패션 리테일러 업체 스타인마트가 코로나로 인한 파산 신청 때문에 279개 미국 내 매장이 폐업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굵직한 기업들이 파산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에 저희는 미래 위기에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표 거리인 뉴욕 거리의 백화점, 레스토랑, 옷가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광객과 통근자로 둘러싸인 뉴욕이 코로나로 인한 관광객들이 많이 사라져 상인들이 뉴욕을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최소 2년간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투자 규제 짐 로저스가 최근 한국 동학개미들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학개미들이 현재 이익에 취해 쪽집게 조언을 듣고 투자 원칙 없이 주식을 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다가는 결국 망한다, 조심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짐 로저스는 현재 증시는 코로나를 막아도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다.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때문에 당장은 경제가 좋을 수 있지만 엄청난 재정 지출로 결국 빚더미에 앉을 것이다. 결국 부채로 이끌어진 증시는 언젠가 그 끝이 있기 마련인데 그 이유는 자기 인생을 통틀어 최악일 것이다 라고 전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가계부채는 현재 어느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분기 글로벌 부채 현황을 보시면 현재 한국은 GDP 대비 거의 100%에 가까운 부채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투기 과열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대출, 주식 신용자금의 대출 등 한국은 현재 글로벌 1위의 부채 국가입니다. 한국의 나라빚 또한 25년 뒤 2045년에는 GDP에 육박하는 국가 채무가 발생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연금이 2056년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2분기 산업대출도 70조가 늘어나 최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2045년에는 국가 채무 비율이 100%에 육박하고 국민연금은 고갈되고, 저 같은 밀레니얼 세대는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되는 항목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은 최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 휴게 음식점 폐업률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평소 2%에서 12%까지 치솟고 있으며 서민대출 연체가 눈덩이로 계속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9명 중에 1명이 석 달 이상 빚을 못 갚고 공장 가동률도 11년 만에 최저, 거기다 대출 만기 연장 지원책이 끝나면 연말 연체 도미노가 불보듯 뻔한 현상입니다. 식당도 공장도 빚내서 월급 주는 현재 경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힘겹게 버텨왔던 여행사들 또한 구멍가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세종 등이 실질심사 분기 매출이 5억이 되지 않아 거래 정지가 되었으며 투자자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이 중 롯데관광개발은 9월 4일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거래가 재개되었으나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유가증권이 분기 매출이 5억 원 미만에 해당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여행사들이 어떻게든 실적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수적인 투자자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워렌 버핏도 현재 160조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 겨울 2차 팬데믹을 한 번 더 겪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괴리가 좁혀져 결국 9월엔 조정, 12월엔 대폭락을 항상 마음속에 두고 투자 시나리오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팔승 TV는 왜 맨날 빠지는 이야기만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투자자에겐 다음 홈런을 칠 든든한 현금이 있습니다. 투자는 여유롭고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늘 현금은 기회를 주기 때문이죠. 패닉 바잉에 초가상간 다 태우는 행동은 늘 조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